받아왔는데 먼저 83번. 자, 얘는 실제로 알파 베타를 구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요?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네, 알파 베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양쪽에다가 알파식을 갖다가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저 문제는 알파분의 베타 역시 베타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계산하는 것은 이제 식변형을 통하게 되면은 결국 두 근의 합과 곱만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 사용되는 내용은 처음에 원래 이런 경우에는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값이 얼마냐 요런 정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중학교 문제였어요. 다음에는 98번 문제가 질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놈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죠. 직접 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알파와 베타에 대한 정보로서 이런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할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이고 알파 베타는 7이에요. 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놈의 두 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하고 누구래요? 알파 제곱이라는 놈하고 베타 제곱이라는 놈이래요.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놈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B. 자, A의 값을 구하려면은 요거 찾아내야 되죠. 요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요 두 개, 요 조건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어? 그럼 이게 끝난 거고요. B는요? 쉽네요. 그냥 알파, 베타 전체 제곱이니까 B는 49네요. 어머! 매번 볼 때마다 더 이뻐지는 것 같아? 응? 근데 그렇게 지가 한 거야? 이뻐지느라고? 이뻐지느라고 바빠서 지가 한 거야? 학교에서 벚꽃 보러 갔는데 아빠 오는 길에 조금 늦을까 봐. 벚꽃을 본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요, 가장 좀 엉뚱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원 여고다녔던 학생인데요. 지금 몇 살이야? 그 녀석이 27? 28?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이요, 오늘 전부 다 남아서 야자해라. 야자 뭐, 특별한 사유 있는 사람 있어? 저요, 오늘 야자 빼주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이유인데? 날이 너무 좋아서 산책하고 싶어서요. 너무 기가 막히죠? 선생님이야? 그래, 빼줄게. 그렇게 큰 케이크 빼줬답니다. 왜요? 왠지 정신 세계가 좀 독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뭔가 큰일 저지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되셨나요?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계산을 안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99번이에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이다라는 정보를 찾아냅니다. 첫 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얘가 다예요. 끝. 자, 이제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 근의 합인데 얘 두 근은 각각 얼마야? 요 놈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놈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얘는 얼마예요? 바로 있고요. 자, 이 부분은요. 통분해주면은 바로 튀어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b라고 하는 것이 두 근의 곱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과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두 근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바로 나오네요. 됐나요? 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그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그걸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그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풀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풀이 방법이 전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해보면 얘가 두 근이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라도 해보자.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보는 거,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 풀 때. 정리를 하시게 되면요. 정리해서 적어놓게 되면은 보통 수사할 때 그러잖아요. 아, 이런 사건, 이런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널브러져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 뭔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은 2차 방정식 부분, 마플 부분을 나갈 텐데요. 마플 부분은 두 군데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방정식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유형편 문제 따로 할 거고요. 1등급 문제 따로 할 겁니다. 아니면 1등급 문제까지 하게 되면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숙제 다 못해요. 막 새벽 4시까지 애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리막 잠을 너무 조금 자고 막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 피부가 막 거칠어지죠. 트러블 생기고. 그렇다고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리미 피부가 어떻게 돼요? 여기 준표야? 앞에 와봐. 준표 피부처럼 되는 거야. 끔찍하지? 뭘 고개 끄떡이야. 여드름 난 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게 아니라고요? 놀리는 게 맞죠. 참고로 나는 여드름이 난 적이 없어요. 난 여드름이 난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난 항상 청결하고 항상 세수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여드름이 난 적이 없습니다. 꼭 세수 안 하는 더러운 놈들이 꼭 여드름이 생겨요. 물론 무좀은 생겼었습니다. 세수는 시끄러.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처음에 몇 개의 유형은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냥.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던 얘기예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푼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라? 큰의 공식을 써라. 그러면 풀리느니라. 안 풀릴 리가 없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풀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허근도 막 찾잖아요. 여러분들도 허근도 막 나옵니다. 중학교하고 좀 다른 것은. 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센수하게 저기 하이메스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근이 2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A 값을 찾아냈죠. 그런데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전에는 대입해가지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두 근의 합 2하고 또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은 2 더하기 알파가 얼마가 돼요? 10이 되니까 나머지 한 근을 바로 알 수 있죠. 8이에요. 그래서 2하고 8이 두 근이니까 A는 두 근의 곱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A는 16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편리한 놈이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 하니까 요렇게 요런 식이 성립한다.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관한 항등식.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사용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항등식만 먼저 보이고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눈에 안 보여. 그건 눈에 안 보여 또. 가끔씩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보면 응?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넌 눈에 보이지도 않니? 뭐 이런 거예요. 넌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만 너무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는 조건을 먼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꼭 나중에 사용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활용의 문제는요. 워낙에 뭐 뻔한 얘기를 해놓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넣는다. 방정식을 세운다.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 다음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나이를 구했더니 7살이 나왔어요. 문제가 있는 거야? 7살 또는 70살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70살입니다. 7살 또는 70살 쓰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7살 일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어떤 중학교에서 진짜 나왔던 문제예요. 굴렁쇠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 굴렁쇠 반지름이 4m야. 세상에. 굴렁쇠 반지름이 4m면요. 그 굴렁쇠 이 건물만 합니다. 그 굴렁쇠를 갖다 굴리고 노는 애들 뭐야? 어떤 애들이야? 거인국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제쿠와 콩나무에 나오는 그 거인입니까? 자,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별식이 나오죠. 한별식. D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요거 뭔가를 판별해 준다. 예.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첫자입니다. 그래서 판별해준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같은지 그리고 얘네 단순히 얘네의 어떤 근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래저래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걀 너희들이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난지 볼까? 준아,
달걀로 할 수 있는 거 한 5가지만 얘기해봐. 달걀로 할 수 있는 거 빨리 얘기해봐.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자, 어? 할 수 있는 거. 어? 뭐? 구수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다고? 부수기예요. 부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네. 대부분 이러다 보면은 달걀 할 수 있는 요리 보면 프라이, 그 다음에 찜 뭐 하다가 더 이상 없는데요? 누가 요리만 얘기해요? 노래보다 던지기. 친구 얼굴에다가 한번 하기. 뭐 등등등 할 거 많단 말이죠. 네? 정치 집회 가서 던지기. 자, 이런 거 등등등. 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 여러 가지 이제 쓸모가 많은데, 나중에 요 검뿐만 아니고,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도 얘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별의 별 곳에 다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얘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서 쭉쭉쭉쭉 해나가다가, 자, 터프가 나왔으니까 하나 넘어가 봅시다. 한 개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0 이상이에요. 0인 경우에는 중복된 두 실근입니다. 자, 그런데 4분의 D로 테스트해 줍시다. 첫 번째, D1. 자, 이쪽에 있는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얘가 0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1 이하면 돼요. A가 1 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4분의 D2. 얘는요, B'의 제곱 4. 요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X의 개수를 X제곱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괄호치고 얘가 0 이상인 거야. 얘가 실근 가진 조건은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6. A가 이항해주고 5 나눠주면 A가 얼마? 5 이하다.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5 이하. 잘못된 게 없지? 둘 중에 하나만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A 값이 1 이하면 둘 다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1하고 5 사이에 있으면요. 한 놈만 실근을 갖는 거죠. 그리고 5보다 A 값이 더 크면요. 둘 다 실근 안 가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근 가지니까 얼마? 2, 정수니까 3, 4, 그리고 5도 포함이 됩니다. 됐나요? 2, 3, 4, 5 이렇게 4개예요. 정수값이니까. 1을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실근을 가집니다. 한 놈은 중근으로 실근을 가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조건과 얘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세 개의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됐나요? 예, 서로 같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 가온이라는 애가 있는데 가온이 이쁘냐? 가온이라는 애가 이쁘냐? 착해요. 애가 성격이 좋아요. 애가 좀 놀기도 잘 놀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등등등. 이쁜이니까. 엉뚱한 소리만 해대면은 결국 뭐예요? 착하다. 성격이 좋다. 못생겼다.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죠. 표현이. 네. 그래서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요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표현을 통해가지고. 자. 중근을 갖도록 한다. 판별식이 0이면 되는데,
문제는 판별식이 0이면 되는데요. 4분의 D 사용하면 되겠네. 자, 얘가 0이면 돼요. 자, 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값이 K 플러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는 0이고요.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면 되겠다. 그래서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아니고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1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K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면 그건 버려야 돼요. 왜 그렇죠? 서술형 답을 쓸 때요.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얘기 써주고 판별식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K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이 식은 2차 식이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 아니면 판별식도 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이 7살 때부터 며느리감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구했습니다. 어떤 며느리감을 원한다고요? 이쁘고 똑똑하고 뭐 착한 건 안 해도 돼. 내가 안 착하니까 그럼 나 착하니까 착한 건 생각 바라지도 않아. 이쁘고 똑똑하고. 근데 어이 이쁘고 똑똑해요 이 춤표가. 그럼 네가 내 며느리감이냐?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자는 해야지 되죠. 그렇죠? 유림이는 며느리 될 자격이 선생님 잘생긴 아들을 봤나요? 선생님 닮았으면 잘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저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M의 값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이미 써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이런 문제들, 자, 그 문제가 아니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얘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아, 여러분들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이것도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얘들아,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이다. 숫자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수만큼 바꾸러 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만 체킹하시면 돼요. 2차식의 판별식 4분의 D 사용하면 되겠네요. C제곱 마이너스 AC, A에 해당하는 값 X제곱에 해당하는 개수가 A 플러스 B. 얘가 얼마다? 0이다. C제곱 마이너스 이 부분 괄호 조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괄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괄호가 없으면은 편한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사 하나 아니야, 그게 아니군요. 자, A제곱을 이항시키게 되면은 직각 삼각형이 나오죠. 빗변이 어디? A인 거.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어디가 빗변인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터프라고 돼 있으니까 406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준근을 가지면, 준근을 가진다고요? 기억 테스트 해봅시다. 준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요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이 좋겠네요. 마이너스,
얘가 0이다. 얘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계산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까지요. 2ab, 2bc, 2ca 나왔는데 얘네들하고 겹쳐가지고 얘는요 2 곱해주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 요거 변형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네. 아예 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로 묶여지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다. 그래서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에요. a, b, c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면 이 부분도 0, 0, 0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b, c가 모두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0보다 크다. 니은에서는 뭐다?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0보다 크다. a, b, c 중에 다른 게 한 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얘가 a하고 b하고 똑같아요. 근데 b하고 c가 달라.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놈이 한 놈이라도 있으면 돼요. 셋 중에 하나면 돼요. 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질 수 없다. 이 숫자가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죠?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 나오니까 얘를 3개를 더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자, 허근을 가지는데 자, 좀 터프 같은 거 없나? 하나? 자, 안 할래? 자, 그 다음에 기수가 문자인 놈 한별식을 하라고요? 자, 봅시다. 자, 복소수에서 나왔을 때 요 조건 있죠? 여기 쓰려고 나온 겁니다. 이 조건으로 봐서 뭐다?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란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A도 음수, B도 음수야. 둘 다 음수야.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하게 되면요.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요. 자, 얘는 양수고요. 이건 이렇게 봐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B가 더해진 걸로 볼게요. B가 음수예요. 얘는 양수 나오겠죠. 제곱하니까. 얘도 양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해됐어요? 음수를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양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터프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물어볼까요? 좀 애들한테. 자, 여기 두 근의 곱이 서로 같다. 두 근의 곱. 자, 여기서 두 근의 곱 문자로 ABC 문자를 표현해봐. 얼마야? 얼마야? 준표. 두 근의 곱. 여기서 두 근의 곱. 얼마야? 오케이. A분의 C고요. 여기서는요. 역시 A분의 C예요. 둘 다? 네. 문자식으로 같으니까 당연히 같다. A하고 C가 0보다 크면 곱한 것이. 그러니까 둘이 같은 보란 얘기예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같은 놈이면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자, 아니 문자를 이렇게 놓고서는 자, 판별식을 1번의 판별식을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양수에다가요. 음수?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요. 보니까 A 곱하기 C가 양수이면 양수에서 양수를 빼주면은 뭐 글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래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형식을 써봐야 되나?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실수인 공통근. 두 분의 합이 A분의 두 분의 곱은 같은데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 두 분의 곱이 같은데 곱은 서로 같은데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이 같은 부호라는 얘기니까 얘가 양수가 될 테고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면 두 놈이 같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다.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다. 그런데 실수인 공통은 같지 않는다. 이거는 일단 보류. 지금부터 봅시다. 얘가 허근을 가지면 즉 뭐다? B제곱 절반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AC가 음수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도 음수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B제곱하고 AC하고 비교했을 때 A 곱하기 C가 B제곱보다 큰 거거든요.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AC는.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돼요? B제곱하고 4AC를 비교해주면요. 4가 곱해지면은 양수에다가 4가 곱해지면 무조건 더 커지잖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죠. A 곱하기 C가 양수니까요. 그래서 얘가 허근을 가지면 이놈도 당연히 허근을 가진다.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는 건지 근데 기역 디귿은 없네요. 기역 니은 디귿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찾을 수 있는데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 실수인 공통근 판별식이 아니고 실수인 공통근. 자, 볼게요. 공통근 얘기는 다음 단원 얘기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봅시다. 봐봐. 문제 좀 어려워져요. 공통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공통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 공통근을 아는 척 하세요. 알파라고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은 왼쪽 측에서 알파를 근으로 가진 공통근이 있다고 합시다. 실수인 공통근이. 그래서 A 알파 제곱 그 공통근을 집어넣어요. 근이 되겠죠. 자, 그 알파가 여기도 근이에요. 그 아닙니다. 공통근이 A 알파 제곱 더하기 2B 알파 더하기 C가 0이 돼요. 자, 뺄셈을 해줄게요. 됐나요? 공통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알파라고 불러줬어요. 자, 뺄셈을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 알파 아래식에서 20 빼주면 B 알파는 0이 돼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B가 0이 되거나 또는 알파가 0이 돼야 되거든요. 즉 공통근이 0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공통근이 0 이거 0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습니까? C값이 그럼 0이 돼야 되잖아요. C값이 0이면은 A 곱하기 C가 0보다 클 리가 없지요. 됐나요? 네. 그래서 0이라는 공통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C값이 0이어야 돼요. 근데 C값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을 가질 수가 없고요. B가 0이면 뭔지 몰라도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B가 0이다? B가 0이면 가능하다. B 값이 0이면은
B값이 0이라고요? 그러면 그 공통근이 어떻게 되죠? 식이 어떻게 되죠? 둘 다 AX제곱 더하기 C는 0이 돼요. 근데 얘는요, X제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요. 자, A하고 C가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예요. 둘이 같은 부호니까. 요거 음수야. 그럼 X는 실근 가지면 안 되죠. 허근 두 개밖에 못 가지죠. 그래서 이은의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수인 공통근을 가진다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건 가질 수 없어. 그럼 B가 0이 되는데 B가 0이면 실근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가진다고 해보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왜 그렇다? 이런 근이 없는데 있다라고 해보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모순되는 상황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죠. 자, 다음에 어떤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판별식도 이용하고 항등식도 이용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가진다. 이걸 갖다가 지난 겨울에 어떤 학생이 K값에 관계없이 하니까 항등식만 그냥 삐리 꽂혀가지고 수업 들어. 항등식만 삐리 꽂혀가지고 그냥 K에 대해서 냅다 정리만 해버린 거야. 중근을 가진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근을 가집니다. 판별식이 항상 0이 된다. K값에 관계없이 D가 0이다. D는 0을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이 짝수네. 2K 더하기 M 4분의 D 사용할 거야.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런데 이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준표 알겠니? 냅다 이 상태에서 항등식이라고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K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만 해놓고 멘붕에 빠져들고 너잖아. 그거 너야. 내가 기억하고 있어. 자, 더하기 4K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죠? 마이너스 4K제곱. 자, 쫙쫙 K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4M 더하기 4K M제곱 마이너스 4N. 얘가 K가 항등식 되려면 이 부분 모든 개수가 다 0 나와야 돼요.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N 0 나와야 돼요. N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서 M과 N의 값을 다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봐봐요. 지금 봐봐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 K값에 관계없이 완전제곱식 역시 판별식이 0. 여러 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1차식이,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주신 다음에 판별식을 찾아서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면 되겠다.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판별식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놈의 판별식을 쓰는데 이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완전 제곱식. 얘가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 바로 뭐예요? 얘가 완전 제곱식일 조건이 바로 뭐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일 조건은 이놈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죠. 다시 또 판별식을 또 써야 돼요. 4 플러스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72하고 24 더하면 얼마죠? 48? 맞나요? 플러스 1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는 0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어쨌든 4로 일단 나눠주고 생각해 보셔도 되죠? 방정식처럼 보셔가지고 는 0을 쓰시면 다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4가 여기 덮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숫자 크게 해가지고 애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4로 묶어놔주고요.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다. 근데 짝수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4분의 d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놈의 제곱, 절반의 제곱. 얘가 0이면 되겠다. 36은 찍찍 9 K는 마이너스 8 나왔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수분해를 는 0으로 놓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자면은 여기 무슨 xy로 이루어진 식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는데 d가 들어가는데 여기 루트로 남아있으면 곤란해요. 얘가 벗겨져 나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요식 x 빼기 또 여기 또 하나의 식. 자, 편해지는 거지. 이렇게 빼주게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생한테 따지면은 최상급의 난이도가 됩니다. 중학생들한테. 그렇지만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내신에서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입니다.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별식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잡아요. 그러면 걔도 또 다른 문자 y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야. 그 2차식이 완전적으로 식이 되겠다. 혹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자, 그 다음에는 네, 여기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세 번째 거가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것은요 지워버리세요. 정말 쓸모가 없는 식입니다. 정말 쓸모가 없어요. 내가 이제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말이 많지만은 하루 종일 떠들어요.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연구실에서 막 이제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선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넌 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어느 날이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밖에서 있었나 봐요. 야, 넌 어째 혼자 있어도 그렇게 시끄럽냐? 혼자 있어도 뭐라 말하고 계속 중얼중얼 대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 한번 몇 시간을 녹음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쫙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말한 거 딱 들어보니까요. 정말 쓸모있는 얘기 안 하더라. 정말 쓸모없는 얘기, 천하의 쓸모없는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세상에. 막 쓸모가 없어도 그렇게 쓸모가 없을까? 자, 그거보다 더 쓸모 없어요? 됐어요? 더 쓸모가 없어요? 자, 좀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식 변형하는 거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아, 좋다. 420원.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까지 쉬었다 볼게.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1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플러스 3이다. 이제 얘가 할 일은 다 끝났어. 그냥 얘 낳고 이제 끝난 거야. 연어가 닭 이제 그 봄에 강을 막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바다로 가면 참 좋겠지만은 대부분 죽어버리죠. 예. 알을 낳고 그냥 그걸로 이제 자기 할 일은 끝난 거야. 불쌍하다. 다시 내려가는 놈들도 있대요. 내려가서 성공하는 놈들도 있대요. 얘를 만족한다. 도대체 얘가 뭐야? 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선생님, 더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겠다. 자, 나도 더 모르겠다. 자, 지금 내용을 갖다 조금 더 해보면요.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순서 바꿨어요. 됐나요? 그리고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알파, 베타를 묶어내면은 아하!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왜 터프로 돼 있냐면은 요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자, 나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보인 거고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은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알파 제곱에 대해서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묶어놔주고 하면은 뭔가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빨리 정리가 되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 마이너스. 모든 것은 k로 통한다. 얘가 0이더라. 오! 이거 전개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2k-1로 묶여지잖아요. k-1, k-4. 그래서 k는 2분의 1 또는 4. 근데 정수값이니까 당연히 4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그러는데? 이거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자꾸 튀어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진짜로 풀어야 될 2차 방정식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20개 유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빡빡해. 여기 유형 12번 보니까 아까 이제 누구야? 여기 준표가 질문했던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알파 대입해가지고 식이 성립한다. 베타 대입해서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바로 이런 문제였죠. 딱 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죠? 거의. 예. 그 다음에 두 근 얘기가 나왔을 때 근의 비가 m 대 n으로 나온다. 여기서 얘기했었죠. 저희 하이메스에서는 몇 개 안 나오지만 여기서는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자. 두 근의 비가 m 대 2 대 3이다 라고 돼 있으면은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로 드시면 됩니다. 알파 대 베타는 2 대 3 이런 거 안 좋아요. 자, 두 근 알파 베타는 놓지 말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얼마다? 10이고 그러면은 알파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은 두 근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K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대 몇 대 몇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다른 근의 3배다.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는 알파로 두고 하나는 그곳의 3배 3알파로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차이가 1이다. 보통 작은 근을 알파로 두시는 게 편합니다. 작은 근을 알파, 차이가 1이니까 요거보다 크면은 1만큼 크겠죠. 두 근이 나왔어요. 두는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알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2알파는 마이너스 4가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야. 아하, 두 개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요.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A값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문제 되게 여러 개 나오죠? 차이가 이만큼 난다. 에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게 튀어나옵니다. 알파, 베타 나오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 안 해주고요. 알파에다가 절대값, 베타에다가 절대값. 자, 일단 정보를 좀 찾아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K입니다. 자, 여기 있는 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알파도 양수이고 베타도 양수였을까요? 가오나? 네. 여기 있는 요거 절대값 있는 거하고 요 놈하고 절대값 없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 둘 다 양수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둘 다 양수였으면은 값이 같게 나와야죠. 그런데 다르게 나온 걸로 봐서는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 놈을 갖다가 알파라고 해두고요. 음수인 놈을 내가 베타라고 잡을게요. 거꾸로 잡아도 돼요. 알파는 그냥 그대로 벗겨 나오고 마이너스 베타로 나오면은 얘가 6이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는 거고 더해주면은 알파는 5가 되는 거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정말 얘기가 다 끝났죠. 되셨나요? 다 맞게 돌아갔죠,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더한 값이 양수로 나오려면 최소한 하나는 양수여야 돼요. 둘 다 음수면은 더한 거 음수로 나옵니다. 무조건.
다음에 학생들이 잘 못하는 케이스예요. 자, 볼까요? 자, 위에서 조건을 정리해줄게요. 따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알파 곱하기 베타는 L. 선생님, 왜 그러는데? 알파 베타도 모르고요, K도 모르고 L도 모르는데요? 선생님 아세요? 낸들 알 리가 있냐? 낸들 알 리가 있겠어요? 자, 선생님 뭐든지 잘 알잖아요. 몰라. 자, 밑에 있는 놈에서 살펴봅시다. 두 근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밑에 있는 식에서 두 근의 합. 각각의 근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1하고 베타 더하기 1이에요. 그 두 개를 더하면은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아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1이었구나. K값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근의 곱에서 어떻게 곱해야 돼요? 알파 베타가 아니야. 알파 더하기 1하고 베타 더하기 1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돼서요. 자, 얘가 얼마다? 3이다. 얘 얼마인지 몰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야. 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하, 요놈 1이구나.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위에 있는 거를 먼저 풀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를 막 해결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지만 자, 여기서 항상 많이 틀리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알파 더 색깔이 있는 걸로 써줄게. 위에 있는 거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얘는 할 일 다 끝낸 거야. 이제 잊어먹어도 돼요. 쟤는 저것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저것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얘의 두 근이 뭐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놈이 근이고요. 숫자잖아요. 얘가 또 근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의 근은 누구다? 2하고 A가 근인 거야. 얘의 근은. 두 근의 합은 B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이 4가 되는 거고. 자, A 값이 2 나오고 B 값은 4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볼 때의 두 근하고요. 위에 있는 방정식에 볼 때의 두 근하고는 다른 놈이에요. 당연히. 선생님이 예쁜 딸이 있어요. 그리고 유림이도 멋진 아빠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럼 네가 내 딸이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네. 좀 더 어려운 문제 없을까요? 오, 예. 마음에 듭니다. 딱 보자마자 풀기 싫어져요. 마음에 들어요. 세실수 PQR에 대해서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 자, 위에 있는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곱하기 베타는 Q. 왜 눈을 시선을 막 피해요? Q. 자, 준호야, 나만 봐. 네. 나만 봐. 뭐 이런 거 안 해주기. 자, 여기요. 위에서 이제 찾아냈는데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써놔. 어떻게 해. 쓸모없는 것 같아도. 자,
여기서 두 근이래요. 이 알파고 이 베타가 요놈의 근이래요. 여기서 또 3베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알파와 이 베타를 더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R이고요. 이 알파와 이 베타를 곱해버리면 P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좀 결혼을 좀 시켜봅시다. 자, 여기서요. 2로 묶어보면은 마이너스 P네요. 2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R. 아하, 2P는 R. 요런 게 새롭게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자, 옛날에 이런저런 생물들을 갖다가 생물체들 막 그냥 교배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대단한 교회 생물체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기 막 만들어냈어요. 이른바, 너희들 잘 알고 있을 거야. 토마토. 뭔지 알죠?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토마토 열리고, 아래는 감자 열리고. 와우! 혁명이다!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둘 다 못 먹었어요. 둘 다 못 먹었어요. 토마토도 못 먹고, 감자도 못 먹었어요, 결론은. 왜? 둘 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 너희들 알고 있잖아요. 거기 혹시 우장춘 박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들 위인전기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농업에 굉장히 그 발전에 많이 애를 쓰신 분이에요.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을 참으로 만들어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수박 씨 없는 수박이냐? 근데 씨 없는 수박 먹기 편한데 왜 안 먹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씨 없는 과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는 거는, 씨 없는 바나나는 여러분들이 잘 먹을 거야. 원래 바나나 씨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씨 장난 아닙니다. 씨 장난 아니게 들어있어요. 계량해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들이 먹는 바나나예요. 원래 씨 어마어마합니다. 그놈은 씨가. 원래 씨가 없는 줄로 알았어요? 혹시? 바나나? 생각 없어요? 바나나 안 먹어요? 자, 여기서요. 4배의 알파 베타. Q가 뭐다? P다. 요런 거 또 하나 찾아냈어요. 2개 찾아냈어요. Q분의 R. Q분의 R, Q분의 R, Q분의 R. 자, 2 곱하기 P가 4Q야. Q하고 R하고 연결시켜야지, 이제. 2개를 또 결합시켰어요. 완전히 교배 잡종을 갖다가 만드네요. 그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자하고 호랑이를 갖다가 교배시켜가지고, 순놈이 사자면은 라이거, 그 다음에 이제 암놈이 호랑이면은, 순놈이 호랑이면 타이온,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라이거는 잘 만들어지는데 타이온은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수컷 호랑이가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예. 암놈 호랑이하고 잘 결혼을 안 하는데요. 얘네들이.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Q분의 R, Q로 나눠주면은 여기 8. 그래서 우리의 찾은 숫자는 8이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써나면 좀 안심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원초적인 요 식을 갖다가 한번 결합해가지고 2개의 파란 식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또 교배를 또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계수를 잘못 보고 푼 놈들이 꼭 튀어나온다 이거죠. 초등학교 때는 덧셈 할 걸 뺄셈 하고 뺄셈 할 걸 덧셈 하더니 중학교 2학년 가면니까 연립방정 시킬 때에 X 계수하고 Y 계수를 잘못 보고 풀더니 요 새끼가 고등학교 오니까 1차 계수하고 상수한 계수를 잘못 보고 풀고요. 고3 올라가면요. 요놈의 새끼 또 잘못해요. 미분할 걸 적분하고 적분할 걸 미분해버려요. 대학을 갈까요 못 갈까요 이 사람? 화학과 가요. 다른 데서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뭐냐면 몰 농도로 되어 있는 걸 몰랄 농도로 적정을 했다. 다 제대로 바꿔야 돼요. 뒤처리해야 돼요. 자, 잘못 보고 푼 문제는요. 항상 잘못 보고 푼 문제는 해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 시키세요. 너는 뭘 보고 푼 거야? 원상복구. 너는 뭘 보고 푼 거야? 유리만, 너 뭘 보고 푼 거니? 근이 2라고 3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뭘로 보고 푼 거야? 자,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 분의 합이야. 그래서 a를 얼마로 잘못 보고 푼 거야? 마이너스 8로 잘못 보고 푼 거야. 마이너스 8x. 자, 2분의 b가 3이다. b는 6. 이걸 푼 거야. 풀긴 잘 풀어, 이놈 새끼가. 이걸 보고 풀어가지고 2라고 어떻게 돼? 2라고 3이 나오려면 요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얘를 푼 거야, 이놈이. 근데 A를 잘못 봤대. 이 부분을 잘못 본 거래.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8로 잘못 본 거고 이 부분은 제대로 본 거고 제대로 6이었던 건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2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두근의 합 1. a는 얼마? 마이너스 2. 두근의 고분이요. 2분의 b는 마이너스 4. 요 방정식을 푼 놈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2를 구해내는 놈이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B를 잘못 본 거야. 이걸 잘못 본 거야. 뭐라고 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잘못 본 거야. 얘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봤던 것들로 결합시켜보면은 정말로 풀어야 될 것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을 풀어야 되는 거였는데 잘못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상복구 내지는 너 뭘 보고 푼 거야? 해서 풀기 전의 모습으로 복구시키세요, 일단. 됐나요? 풀기 전의 모습으로 복구시키세요.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풀었더니 잘못 보고 푼 것은 잘 푸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다고 하니까 어려운데요. 그냥 B를 잘못 보고 푼 거야, 한마디로. 얘는 C를 잘못 보고 푼 거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위에 거하고. 근데 표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맞죠? 근데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쉬운데 다른 것으로 바꿔서 풀었더니 뭔지 좀 어려워 보고 막 어려워 보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낯설면 그래요. 네, 낯설면 그래요. 너희들이 마스크를 쓰다가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 전혀 못 알아봤어요. 정말 못 알아봤어요. 갑자기 교실에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넌 누구지? 고등학생 중에 다시 마스크 쓰니까 너구나. 네.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좀 이따가 시간 남으면 여기 부분에 터프 2개는 내가 안 풀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형 16번이 잘 나와요. 16번이 잘 나와요.
자, 얘의 두근이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은 얘의 두근은 4 알파 마이너스 2, 4 베타 마이너스 2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자, fx x 마이너스 알파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4x 마이너스 2는 x 자리에다가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f 4x 마이너스 2는 바로 이놈이에요. 자, 여기서 따져보게 되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야 돼요. 얘가 알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x는 여기 두근은 4분의 알파 더하기 2가 근이고요. 4분의 베타 더하기 2가 근이 되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숫자를 0으로 알파로 만들게 하는 x의 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 2차 방정식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하나 작성해 보세요. 인수분해가 된 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은 확실히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그래서 얼마예요? 2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혈렉은 얘기예요. 혈렉은 계수가 유리수일 때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계수가 실수일 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 근을 가지면 그것의 혈례에 해당하는 놈도 똑같이 근이다. 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 b, c는 유리수야. 전부 다 유리수야. 근의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근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한번 보세요. 아니, A, B가 전부 다 유리수인데 5 빼기 루트 3이라는 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니, 루트 3은 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는 이 루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플러스 루트가 그냥 뭐뭐 마이너스 루트 그렇게 켤레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근데 계수가 무리수였다면은 루트 C가 루트 3이야. B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계수가 유리수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수가 실수일 때도. 허수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실수끼리 나눗셈 해봐야 안 나와요. 여기 루트에서밖에 나올 데가 없단 말이야. 여기밖에 없어요, 나올 데가. 저걸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 근이 요놈이다. 계수가 유리수라니까 근을 두 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 B는 두 근의 곱, 1 플러스부터 1 마이너스 T 계산은 요거예요.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제 마이너스 B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B니까 1이겠네요.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B가 뭐게 이렇게 묻는 문제잖아요. 자, 453번 봅시다. 실수래요. A, B, C가.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이 3 플러스 i야. 그러면 또 한 근은 3 마이너스 i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 6. a는 마이너스 6이다. 두 근의 곱은이야. b예요.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 두 개 곱하면은 9 더하기 1 해서 b는 10. 할 일 다 끝났어요. 여기 위에서 할 일 다 끝났어요. a, b 할 일 다 끝났어요,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이제 3 플러스 i가 근이면은 3 마이너스 i도 근이라는 걸 다른 방법으로 아예 증명하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끔씩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 다 못 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가 찾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요런 상황에서 저놈을 구해봐라. 분모 통분해 주시면은, 요렇게 통분해 주시면은, 자, 여기다가 베타 곱하면요.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분모 통분해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자, 알파 베타를 따로 할 필요 없죠. 더한가 곱한가 열심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만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음수인 경우에는 항상 괄호치고 대입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틀리는 일이 많습니다. 배가 들어가는데, 이거 근이 나올 때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서로 켤레로 돼 있죠. 알파하고 베타로 돼 있는데요. 요 베타가 바로 누구다? 알파의 켤레예요. 베타가 알파의 켤레야. 두 근이 나오는데, 두 근을 한 놈을 알파라고 하면 또 한 근은 알파 바다. 켤레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알파 바고요. 베타 바라는 놈이 결국은 뭐예요? 알파예요. 베타 바라는 베타의 켤레는 알파예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집변형해가지고. 멍청했군요. 네. 켤레가 나왔는데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전혀 뜬금없이 다른 놈이 아니고, 베타라고 하는, 알파와 베타는 서로 켤레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켤레 관계예요. 그래서 네, 서로 켤레 관계입니다. 저런 이런 황당한 일이. 자, 조근을 이용해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 여기서 뭐 난이도가 좀 있는 거 있나요? 볼까요? 자, 앞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좀 봅시다.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에요. 알파 베타는 4고요. 자, 그리고 실근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9 마이너스 4. 오케이. 판별식은 0보다 커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죠. 됐나요? 두 근 모두 양수의 조건을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판별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두 놈이 같은 보호란 얘기예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근데 더해서 양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직접 찾진 못하고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요, 직접 찾진 못하고 이놈의 제곱한 거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제곱한 게 얼마다? 6. 2 해주니까 4. 그래서 얘는 10이에요.
루트만 벗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놈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10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맞고요.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 자, 1차 계수가 1이면요. x 제곱한 계수가 1이면은 x 제곱 해주고요. 여기다가 두 근의 합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상수항에다가 두 근의 곱을 쓰시면 돼요. 두 근의 합이 어떤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있죠. 얘가 얼마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얼마야? 36 마이너스 8. 그래서 얼마? 요놈이 28 마이너스 28. 그리고 두 분의 곱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 16. 그래서 디귿도 맞게 돼요. 아, 너희들이 기억에 단단히 남겠다. 아까 그 문제.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 켤레다 허수로 나오게 되면은 그거 알파 베타 넣으면 알파 베타를 놓지 말고 알파 바로 넣으면 된다. 기억에 잘 남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했던 거 거기서 이제 그 고난도 문제로 돼 있던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x는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옮겨오면은 fx-1은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 요놈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바로 요놈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이놈이 바로 누구다? 밑에 있는 놈하고 같아야 된다. 되셨나요? 역시 3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자, 470번. 아니,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자, 여기다가는 별표를 해주시고요. 볼게요. 여기서 거의 다 끝났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야? 1이야. F 알파는 베타다. F 알파는 베타다. 베타는 얼마야? 1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알파다.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 되셨나요? 위에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됐어요? 따라서 요런 걸 좀 전에 거 이용하게 되면 뭐예요? fx는 1 마이너스 x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다?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 집어넣고 베타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fx 더하기 x 빼기 1은 0.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겁니다.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놈 있죠. 이놈 있죠. 그래서 fx 더하기 x 빼기 1은 x제곱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1. fx는 이제 이항해 주시면 돼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허금 가지겠네요. 에이? 근데 f1은 1이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자, f가 요거가 되는데, 자,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이 0의 두 근이나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나? 그는 안 바뀌죠? 즉 뭐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방정식의 근도 뭐다?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얘도 알파가 베타가 근이 되고요. 요거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2차식이 있는데 얘하고 요 두 식은 어떤 관계식?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하고 관계식인데 뭐다? 요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요. 얘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 이놈이야. 여기다가 a라는 이렇게. 얘도 완벽하죠. 자, 여기다가 a만큼을 더 곱해줘도 근 안 바뀌어요. 맞죠? 근 안 바뀌죠? 요놈의 근이나 a 더 곱해준 놈이나 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완벽합니다. fx는. 아까는 좀 실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자, fx가 이놈이에요. a 값을 결정해 주는 것은 f1은 1. f1은 1. 오케이? 잠깐만, 뭐가 잘못했지? a x제곱 더하기 1. 자, 여기다가 f1. f1은 a 는 1. a 값이 1이면 돼? a 값이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맞네요. f1은 1 되네요. f1은 1 되네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네. fx는 바로 요놈입니다. a 값이 1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2가 되버립니다. 자, 오늘 할, 뭐야 이거. 요렇게 해서 끝나게 됐는데, 여기서, 요 문제에서 요렇게 테크닉 잡는, 테크니컬하게 잡아주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렇게 해서 1-알파,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 거하고 다른데, 자, 요런 문제가 이렇게 막힐 수도 있어요. F알파는 알파 제곱을 만족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알파 더하기 1.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된다? 2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놓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거까지 합시다.